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영화 이 영화입니다. 초한지 천하대전. 자, 초한지 천하대전 2012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랑 감독 작품, 여명 유역비, 뭐 풍소봉,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네요. 자, 그 초한지 이 영화는 일단은 사실은 제 느낌에 이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약간 이제 B급 영화 느낌은 좀 나는데요. A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왜냐면 어 뭐 가끔 이제 뭐 이쪽 중화권 영화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이제 실소를 자아내는 좀 우스운 장면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전반적인 진지함 속에서 약간 이제 피식하고 웃게 만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사실 이제 또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아무튼 중간에 이제 웃게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병법 신녀, 그 병법을 전해주는 어떠한 그 선녀 같은 여자 세 명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뜬금없어서 우스웠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어찌되었건 초한지니까 항우와 유방 이야기인데, 항우하고 이제 유역비가 맡은 우희라는 그 항우의 이 부인이 되겠죠. 우희의 이 마지막 장면이, 뭔가 약간 이제 예전에 그 개봉했던 그 영화 그 타이타닉의 어떤 마지막 장면하고 좀 유사한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초반부 중반까지는 굉장히 영화 자체가 짜임새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두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B급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영화도 초한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 영화라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고, 요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다면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얘기거리는 많이 있는 그러한 영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영화를 초한지의 어떠한 항우와 유방과의 어떠한 그 건곤일척의 승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역시 이 영화도 그렇게 재미있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초한지 이런 거를 좀 즐겨서 봤었고 좀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보면 이제 이 영화가 그래도 나름 이제 뭔가 이제 영화 나름의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집어넣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 나름의 재미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뭐 그 전쟁 역사 영화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이제 항우와 유방 간의 이제 승부를 그 이 저기 영화한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역사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죠. 큰 줄기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어떠한 그 실제 역사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제시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영화에서 이제 제시된 부분에 입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의 일단은 이 건군일적의 승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들로서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어 우리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정도로 이제 그 치부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이자 승부였죠. 그래서 이제 장기도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 간에 이제 그 어떤 두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도. 근데 이제 이 초한지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 바둑 두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둑 두는 장면이 이제 아마 상징적으로 이제 그 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둑 두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지금 항우와 유방 간의 어떠한 결투, 그 결투도 결투지만 사실은 항우의 책사 범증과 유방의 책사 장량 간의 어떠한 그 대결, 이것도 굉장히 큰 묘미가 되고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이미 역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방이 결국 항우를 이기고 그 한나라 이제 중국 통일을 이뤄내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를 이제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라를 먹게 되죠. 그 먹게 되는데 그 이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방 그 역할을 하기까지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당연히 큰 역할을 한 거고, 항우의 책사였던 범중도 이제 상당히 원래는 항우의 성공에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역사에서도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 항우와 범중 사이에 이 영화상에서 그 장량의 꾀를 활용을 해서 이 항우와 범중 사이에 이 이간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가 결국 범중을 버리게 되고, 그것이 항우로서는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주요한 가장 멋진 장면이라 하면은, 이제 다들 이 초안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이 역사가 결국 그 유방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이제 결정적 포인트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홍문연회라고 하는, 이 홍문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연회를 벌렸었죠. 항우가. 그래서 이제 항우가 이제 유방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 연회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범증이 이제 계책을 줬는데요. 범증이 이제 항우에게 이 연회를 벌려가지고 유방을 오게 한 다음에 그 연회 자리에서 유방을 죽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어떠한 홍문연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유방과 항우가 그렇게 이제 서로 마주하면서 술도 나누고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항우가 범증의 계획대로 유방을 죽여줬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되었건 이 역사 속에서 항우는 범증의 계책대로 유방을 죽이지 않고 그 자신이 이제 조금 뭐 방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삼국지에서 조조랑 유비랑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영웅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번개가 치니까 유비가 깜짝 놀라서 이제 놀라는 척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조조가 유비를 약간 과소평가를 했죠. 그러고 이제 오히려 조조가 나중에 유비가 이제 다른 핑계로 군사를 좀 얻어서 이제 그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조조가 유비를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실수를 해버린 그러한 이제 포인트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마치 그거랑 유사하죠. 이 자리에서 항우도 물론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홍문연회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스토리에서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이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고, 이때 이제 범증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떠한 항우의 그런 이 유방을 좀 가볍게 보고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증이 그때 굉장히 이제 굉장히 소위 이제 뭐랄까 항우의 그러한 모습이,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후환을 남겼다라고 이제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로 이제 죽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아무튼 뭐 죽이지 못한 부분이 되는데, 즉 홍문연회에서 살아남은 그 유방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방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결국 항우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 초안지라고 하는 이 역사적 스토리가.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홍문연회에서 굉장히 이제 멋진 장면을 이제 연출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연회에서 장량과 범증, 다시 말해서 유방의 책상인 장량과 항우의 책상인 범증이 서로 이제 바둑을 두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되겠죠. 근데 그 바둑을 두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의 최고의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둑은 범증이 장량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 영화가 그래도 꽤 재미가 있는 것은 장량과 범증 간의 서로 간의 지략 대결이 이제 바둑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바둑을 두는 장면 속에서 서로가 대사를 던지는데 그 대사가 이제 그 어떠한 뭐 영화의 어떠한 나중에 뭐 반전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에 있는 어떠한 반전,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묘미가 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선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연출을 잘한 게, 범증이 이제 이 영화에서 맹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맹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 뭐랄까요, 이 면면이 흘러가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그 정치의 흐름이랄까요, 이것은 더더욱 또 꿰뚫어보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인 듯한 그러한 느낌이 연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초한지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자성어도 많이 남겼죠. 이를테면은 뭐 토사구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면초가 뭐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멋진 사자성어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일단 이제 그 토사구팽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이때 여기에 또 이제 유방을 도왔던 인물 중에 장량뿐만 아니라 한신이라고 하는 한신 대장군,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그 유방이 이제 항우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이제 공을 세우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 한신도 굉장한 지략가고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은 장군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정말 한신의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의 지략 덕분에 이제 그 유방이 이 뭐랄까, 결국에는 이제 이 천하가 유방 손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큰 틀에서 전략을 짜는 장량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기기묘묘한 전략 전술로서 전쟁을 승리하는 한신, 이러한 인물들은 유방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고 은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이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인물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유방은 이제 항우를 1대1로 싸워서는 이제 항우를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안 되죠. 사실은 어떠한 장수로서의 어떠한 자질로 본다면은 유방보다는 항우 쪽이 훨씬 더 이제 어떠한 장수로서의 자질을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은 사실은 뭐를 잘했냐면, 유방은 사실은 변변찮게 딱히 잘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유방이 정말 잘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드는 이 능력 하나만은 정말 최고죠. 아시다시피 이 한나라를 세운 이 유방이 이제 이제 후손으로 쭉 이제 타고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제 천하를 호령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 시기를 쓴 게 이제 삼국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비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유비라는 인물이 이제 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어떤 후손이죠. 이 한참을 내려간 후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방이랑 유비가 둘이 좀 비슷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유방도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그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이제 사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천하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비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유비는 인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인심이 이제 유비한테로 막 향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그러한 인물이 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방과 유비가 굉장히 이제 어떤 난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처세술이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피는 역시 못 속인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유방은 그 이후에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길 만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수많은 개국 공신들을 거의 다 숙청해버리죠. 다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한신도 이제 그 저기 유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유방 부인에 의해서 이름이 여치였나요? 그 여치였던 것 같은데 유방 부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은 거의 유방에 의해서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유방은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개국 공신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 유비는 그 삼국지에서의 유비는 이제 나라를 통일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유비도 유방처럼 자기가 이제 전체 통일 황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개국 공신들을 죽였을지도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핏줄이다 보니까 이 지금 정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뭐 상상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유방은 그 사람을 홀리게 하는 그 기술 그것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홀리게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유방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한신이라는 인물도 원래 한신은 이 저기 항우 쪽에 있어 항우 쪽 그러니까 항우가 이제 다스리는 곳에서 이제 그 저기 밑에 하위직 공무원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사실 한신은. 근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자기가 이 출세를 못하고 빛을 못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항우 쪽에 있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유방한테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참 이 운명의 이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운명, 항우와 유방 사이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만약에 항우가 한신의 어떠한 그 능력치를 알아보고 그를 중용했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유방이 항우를 이길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리고 이제 그 유방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잘 다루는 그 기술이 이제 좋아서 이제 천하를 먹게 되는데 항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제 싸움을 잘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싸움 잘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여기 있는 초나라 항우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후한말의 여포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중국 역사에서 싸움을 잘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항우는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이제 남자답고 뭐 역발산 기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산을 이제 그 뭐 뽑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기세를 보여주고 그런 인물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사람들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자답고 굉장히 화끈하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렇게 돌려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남자다운데 또 사실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단순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짐작컨대 항우는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단순하면서 좀 순수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항우는 유방하고는 달리 어떤 그 정치력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보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위엄과 뛰어난 이제 싸움 실력과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어떤 이 무리를 모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항우가 아무래도 뭔가 좀 정치력이랄까 좀 깊이 있는 술수로서 뭔가를 그 어떠한 그 행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유방보다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불리하지 않았나 그러한 좀 이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싸움은 최고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범증이 그 유방의 어떠한 그 유방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유방을 살려주면은 나중에 굉장히 그 후환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홍문연회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영화에서는 약간 다른 묘사로 나오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결국 항우는 유방을 죽이지 않고 홍문연회에서 풀어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결국 항우는 자기가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역시 초안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포인트가 다들 또 잘 알고 있는 그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 이 사면초가가 온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라는 그 사자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초나라는 그 항우가 만들어서 다스리던 나라였고 한나라는 이제 그
저기 유방이 이제 한나라 깃발을 내세우고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움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초한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유방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방이란다. 항우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마지막 밤 정말로 이제 이 마지막 내일 있을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항우는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건 이제 본인도 아는 거고 내일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고 그러고 이제 깔끔하게 나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결사항전을 다짐한 그 밤에 어디선가 갑자기 초나라의 그러니까 초나라의 그 어떤 은은한 발라드곡 노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와 함께 마지막 결전을 벌이겠다라고 했던 항우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고 항우가 가장 신뢰했던 자기 최측근 군인들이 되겠죠. 그 병사들이 갑자기 결사항전을 하기로 다짐했었지만 갑자기 그 야밤에 자기 고향 노래가 은은하게 구슬프게 막 울려 퍼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겠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한 절반 이상이 또 밤사이에 이제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사실 그 계책을 낸 게 이제 장량이죠. 유방한테 그 장량이 이제 그러한 계책을 내서 무의미한 살생을 피하고 그리고 전쟁의 승기를 뭐 어차피 승기를 잡긴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나라 군세를 더 약하게 만들고 원래 궁지에 몰린 지는 고양이를 문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궁지에 몰린 지가 마지막 그 어떠한 결의를 다하는 그 결의조차도 약화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샤프한 전략이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는 이 뭐랄까 정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살린 그러한 그 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량이 그렇게 이제 노래 아이디어 그러니까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게 하자 병사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한 마지막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초나라 병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밤사이에 도망가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살생이 죽어 나갈 뻔했던 수많은 젊은 목숨들을 오히려 구한 격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 이후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응용되어 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상대방의 사기를 꺾거나 혹은 우리 군의 사기를 올리거나 하는데 계속 활용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음악을 굉장히 이제 이 다른 백만대군 못지않게 무기화시켜서 공격 굉장히 고도의 심리술을 위한 공격의 도구로서 활용한 그러한 장량의 어떠한 샤프함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사면초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항우는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병사들을 더 많이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병사들 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다가 이제 항우는 죽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실제 이제 역사에서도 그랬는데 항우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할 때 항우의 부인 우희가 따라 나서죠. 그래서 이제 우희와 항우가 함께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항우와 우희의 어떠한 그 절절한 마지막 이별을 다루었던 그 스토리가 들어간 게 이제 옛날에 이제 굉장히 또 흥행했던 영화 패왕별희가 되겠지요. 아마 그 영화는 장국영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패왕별희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생 때인가 뭐 아무튼 어렸을 때 개봉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항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 굉장히 조금 이 로맨틱한 느낌을 또 마지막에는 많이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우와 우희의 마지막 장면. 근데 이게 이제 항우와 우희의 마지막 장면과 유방의 어떤 승리 장면을 묘하게 잘 대비를 시키는데요. 천하를 얻음으로써 얻은 것은 지금 이제 유방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항우랑 우희가 같이 이제 죽거든요. 근데 그 죽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죽을 때 우희가 자기도 이제 항우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면서 함께 죽는데, 그때 항우와 우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특히 항우는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그러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방은 진짜 천하를 다 얻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초안지에서 나왔던 사자성어 중에 굵직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유방은 자기와 함께 했던 수많은 계곡 공신들을 이명분 전명분으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갔을 때 이제 유방이 이런 고백을 하는 대사가 나와요. 자기가 이 뭔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뭔 말만 할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밥을 갖다 줄 때마다 그 밥에 혹시 독을 탄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도 항상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도대체 후계자 누구 시켜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방은 결국 자기는 사람을 믿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천하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유방과, 천하를 결국 잃어버렸지만 거의 모든 것을 얻는 행복한 표정으로 우위와 함께 죽어가 그 항우를 묘하게 대비시킴으로써 항우와 우희의 이런 이 죽음을 굉장히 좀 이제 아름답게 이제 좀 이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쉽게도 항우하고 우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죽고 나서 어떤 이 뭐랄까 그냥 영상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항우하고 우희하고 함께 이제 꽃이 날리는 곳에서 이렇게 껴안는 그러한 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자꾸 이제 약간 저는 이제 볼 때 예전에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 잭과 로즈, 잭이 이제 디카프리오가 맡았고요, 그 역할을. 그 다음에 이제 로즈가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여배우가 맡았었죠. 근데 이제 잭과 로즈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잭은 죽고 로즈는 이제 살아남는데, 이제 로즈의 꿈의 성가 이제 잭하고 같이 타이타닉 배에서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함께 이제 이 끌어안는 장면이었나요? 아무튼 마지막 멋진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따라한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초안지가 굉장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꾸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들어가는 B급의 향기, 이 B급의 냄새를 이 B급의 향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 좀 이제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어떠한 책략적 포인트, 나름의 반전 포인트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 항우가 이제 장량과 이런 사람들의 꾀에 걸려가지고 결국 범증을 쫓아내고 항우와 범증을 이제 갈라서게 만드는 이관계에 성공시키고, 그리고 장량은 이제 항우를 떠나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항우와 범증을 이제 이관계를 성공시키고 장량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범증이 이제 이 뭐랄까 항우를 떠나면서 자기도 그냥 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떠한 마지막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항우한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자기는 이제 떠나지만 혹시 자기가 생각나거나 공경에 처하면은 이 편지를 열어봐라 하면서 나무 상자 속에 어떠한 편지를 주는데, 그게 또 범증의 결정적 한 수가 담겨 있는 그러한 편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화 막바지 마지막에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파급을 불러오는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름의 어떠한 그런 이 반전 포인트라던가 혹은 관전 포인트를 잘 넣음으로써 사실은 조금
조금 이 약간의 이제 초안지에 대한 약간의 이제 역사적 흐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볼 만한 장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바둑을 두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역시 이런 이 역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늘 드는 생각이 참 이 아무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떠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어떠한 그 피할 수 없는 어떠한 투쟁이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요소들이 참 스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진짜 이거는 뭐 너무나도 흔한 비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큰 바둑판 위에서 혹은 뭐 작은 바둑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의 바둑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초안지는 이 상당히 이제 그 이 전쟁 이야기인데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사구패 혹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멋진 사자성어들도 있고 그러면서 항우와 우희의 어떠한 뭔가 그 절절한 어떠한 러브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역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화는 그 모든 걸 너무 한꺼번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중반까지는 정말 짜임새게 갔는데 그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아쉬운 느낌들은 좀 있는데 차라리 이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제 이 다는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기까지만 잡고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삼국지 명장 관우라는 영화는 삼국지의 전체 역사를 당연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관우가 이제 그 조조 밑에 있다가 유비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제 그 조조의 어떠한 관문을 지키는 5명의 수문장들을 베고 이제 가는 그러한 그 부분만 딱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한 느낌처럼 일정 부분만 다루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이제 그 아쉬움 없는 영화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한 영화의 그 모든 포인트를 다 넣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반에 가면서는 조금 이제 뭔가가 약간은 빠진 듯한 빠르게 전개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은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초안지 역사 자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은 나름의 이제 매력 포인트는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없는 상황에서 봐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러나 그 이해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관전 포인트는 확실하게 꽤 있습니다. 근데 초안지라는 그 흐름 자체가 그 역사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죠.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